범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시가 바쁜데 언제 서면으로 신청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범행 방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했을 경우에 해당 금원의 인출을 막고 피해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구제 절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 이용 계좌, 즉 범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본인의 거래은행 또는 범행 계좌 은행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해당 범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피해구제 신청이 늦게 이루어져서 이미 범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이후라면 아무리 사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도 이것이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셨다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가 바쁜데 언제 서면으로 신청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화 또는 구술로 해당 피해 사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은행에 알리시던가 아니면은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범행 계좌에 들어온 예금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해당 범행 계좌에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인출하는 절차를 막는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해당 범행 계좌에 들어온 피해 금액의 예금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해당 범행 계좌에 들어온 예금을 소멸시켜야지 그 돈을 피해금으로 피해자한테 환급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절차를 채권 소멸 절차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 금융기관은 그 이후에 바로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채권 소멸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채권 소멸 절차에 공고를 게시하게 되고요. 해당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범행 계좌의 명의인, 즉 피해 금액이 입금된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2개월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피해 금액의 예금액은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해당 예금액이 소멸이 되게 되면 이후에 14일 내에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절차에 따른 피해 환급 결정을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의 B 계좌에서 범행 계좌인 C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에 A가 본인의 속은 것을 인지를 하고 바로 B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B 은행은 바로 C 은행에 그러한 피해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C 은행은 범행 계좌에 들어온 100만 원 예금 채권의 인출을 막는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어서 C 은행은 해당 100만 원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소멸의 개시 절차를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공고기간 2개월 동안으로 해서 위 2개월 안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은 채권 소멸에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위 100만 원이 소멸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환급하는 환급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100만 원의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범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돈이 인출된 이후에는 피해 구제가 굉장히 어려우니 금융기관에 가장 먼저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